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샹. 일단 내 세계관에 대해서 되게 막 엄청난 과몰입을 하고 있는 음, 사람으로 음,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설, 내가 생각했는 가설인데 조금 맞는 것 같아. 내가 뭐 주변에 조금 얘기를 해주면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냥 고이고이 숨겨놨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음. 그거를 조금 공유를 하려고 이 기획을 하자고 했고요, 제가. 일단 많은 부분은 자매 다만세님의 2시간짜리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언급이 됐고 그리고 여상이가 그걸 샤라웃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만드는 세계관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정설이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논리들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고 다만세님 영상 중에서 우리가 조금 내가 말할 부분에서 조금 기인을 하는 것들은 일단 우리가 루프물이라는 세계관 안에 있고 그리고 음, 체스판에 대한 언급 루프물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이제 상징물이다라는 게 좀 키포인트가 되고 음,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로 자유를 만끽을 해야 그게 진짜 자유다. 저항만이 음. 자유가 아니다. 인 거. 그리고 할라지아의 시점이랑 가족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음악이 통제된 Z 차원인데 어떻게 상류층 여성인에는 음악을 하는가. 근데 그 여성이가 음악을 하는 건 Z 차원이 아니라 A 차원 아니야? 그치? 바이올린을 그 아버지 때문에 배운 게 A 차원에서 일린 걸로 난 알고 있는데. A 차원에서 일인데 나는 A 응, 차원이랑 Z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루전 같은 조금 꿈속을 다니는 세상도 A 차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세계관 안에 8개의 각각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게 말이 있어. 그래서 조금 밝은 모습 그리고 조금 어두운 모습 해서 우리가 해석하게 표현하려고 A 차원, Z 차원이라고 축약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압받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Z 차원이라고 그냥 넣어버리는 것 같은데 어. 일상을 아무런 뭐 이제 통제나 억압이 없는 상태이었을 때도 뭔가 어둠에 가까운 차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 음, 그래서 현실에서 맨 처음에 세계관에서 8명의 남자아이들이 만나는 과정에서도 각자의 뭔가 결핍과 고충들이 다 있잖아. 음, 음. 그것들이 뭐 사람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무대 공포증이 온다던가 그리고 그걸 Z 차원에서 계몽을 하는 것으로 풀기도 하기 때문에 난 이게 절대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음. 어쨌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일단은 구분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A 차원이랑 Z 차원이라고 나눠는 놨지만은 이거를 완전히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음, 정도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뭔가 연결이 어,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라데이션이란 표현이 딱 맞아. 그 정도의 유기성은 어느 정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그리고 학창 시절. 이 유난히 길다. 왜냐면은 그 소설상으로, 다이어리상으로 학생으로 규정한 기간이 한 15년인가? 이제, 정규 교육과정이 한 20년인가? 그런 설정이 맞아. 있거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8명이 처음 모였을 때 각자의 아지트라고 소개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는 아이들인데 산이, 홍준이, 여상이, 윤호 빼고 4명은 가족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오, 그런데 그러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이사로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싫은 산이 응. 그리고 가족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찾아 나서려고 한 홍중이 음, 그 음악이라는 자유를 강요당하는 가족을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여상이 음, 그리고 교통사고로 이게 죽은 윤호의 형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모두에게 가족에 대한 결핍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이를 빼놓고 홍중이, 윤호, 여상이는 드리머즈, 데자뷰, 게릴라, 리밀리스에서 각각 3명만 특정 액션을 한다거나 같은 이제 오브제를 들고 있는다거나 3명에게만 똑같은
똑같은 모습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데자뷰에서 내가 캡처한 요 장면은 어디 본부를 진입하는 듯한 장면인데 모두가 스캔당하지 않고 3명만 스캔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게릴라에서 확성기를 들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더 주도적으로 뭔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깃발을 어깨에 둘렀다. 그러면은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겠죠? 그치, 선봉에 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무법지대의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8명 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결핍이 많은 아이들이라는 거를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산이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친구를 다 끊어놓고 이사를 다녀야 되죠. 그 행동이 도망자 같은 거야. 신분을 들키면 안 되니까. 깊은 관계를 그러네. 쌓으면 안 되니까. 보통 이사를 가도 연락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친구가 이어질 수 있긴 한데 매번 끊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한다.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설을 요 포인트에서 하나 세웠어. 체제에 불응했기 때문에 가족이 늘 도피 중인 아이인 거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를 보면은 적진을 침투하고 은행을 털고 안드로이드 가디언을 직접 유탄전으로 공격하는 애가 어떻게 순탄하고 논리적으로 적법하게 자라온 사람인가 하는 단적인 윤리적 고찰이 들어있긴 한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주저리에 가까운 포인트라서 그냥 글로만 쓱 넘어가. 왜냐면은 조금 그런 극적인 상황에 국면했을 때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타파하려는 모습은 홍준이나 윤호나 이런 친구들한테서 좀 더 나타나고, 산이는 일단 공격하고 보자잖아. 그치. 일단 공격하고 보자라고 하는 태도가 서슴치 않고 나온다는 거는 그런 게 익숙하다는 뜻이잖아.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아주 극적인 것까지. 그래서 왜 홍준, 윤호 여상이 묶여있냐. 일단 8명 중에 앞서 언급한 3명은 체제 안에 존재하는 주민등록이 된 적법한 시민이야. 나머지 5명은 신분을 파악할 수 없는 undocumented people인 거야. 그래서 이게 스캔을 했을 때 감시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미 이 체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행동대장으로 앞에 나설 수 있고 확성기를 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체제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 아예 무법지대에 있는 애들은 말을 해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까.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 3명만 스캔이 되는 거고, 등록된 사람들이 나서는 이유가 안 등록된 사람들이 하면 그냥 흘려듣고 말 이야기인데, 등록되어 있는 같은 처지의 사람이 선봉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본다면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선봉에 선다 이 말이야? 응. 그 신분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건 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조금 놀라워. 이거는 내가 최근에 세계관 좋아하는 티니들이랑 조금씩 얘기를 했던 건데, 얘도 홍준윤호 여상 3명이서 뭔가 특별한 이게 오브제가 주어진다, 이게 너무 석연찮은 거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스캔을 당한다? 그러면 일단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할지. 나 방금 든 생각인데, 응. 신분이 있는 멤버가 홍준이랑 윤호랑 여상이고 나머지는 저쪽에 신분이 등록이 안 된 거잖아. 내 가설에 의하면. 그치? 만약에 그게 정설이라고 치면은 홍준이, 윤호, 여상이 그쪽에 신분이 있다면 그쪽에서 존재를 했던 인물인 거고, 선을 넘어갔음에도 거기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는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A차원이랑 Z차원으로 나눠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A차원, 그 Z차원, 나머지는 8가지 차원이 어차피 다 한 곳이라고. 그럼 이전에 넘어간 적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것도 되네. 이미 이 또 다른 그 셋만 스캔 당한 그 차원도 한번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얘네들이 기억이 없는 그냥 선대 에이티즈가 한번 스쳐 지나간 곳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끝?